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오늘도 타프티 강독을 계속 이어 나갈게요. 오늘 나갈 순서는요, 페이지 113페이지고요. 주제는 22번째 외부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이 좀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운머리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필수적인 개념이랄까요?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오늘 내용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힘이잖아요. 외부 힘.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 힘이라는 게 뭐냐? 일단 오늘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메타력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외부 의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부터 자주 들어왔던 용어죠. 외부 의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운머리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 세 관계, 이 세 개의 개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머리를 적용을 하시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만큼 적용 폭이 넓어지고 적용이 좀 더 용이해지는 거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일단 이런 그림을 그려드려야겠어요. 오늘 나오는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건 뭐냐면은 수능학이라고 그래서 이걸 시나리오에 비유를 하죠. 우리의 현실을 시나리오. 필름, 영화 필름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있을 것이고 미래가 있을 것이고 현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필름 안에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뭘 해라? 이 시나리오에 저항하고 싸우지 말고 박차고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수능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수능하는 것은 우리가 피동적이 되는 것, 속박당하는, 노예가 되는 그런 뜻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운머리를 하고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이 시나리오에 수능을 하지만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기 위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능은 할 수 없는 체념의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인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펜듈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펜듈럼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100점 100패다. 그거는 기술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펜듈럼을 통과시키고 극복하고 이긴다는 개념은, 그 비결은 뭐예요? 싸우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은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능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찢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간다. 이걸 보고 목표 프레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운머리에서, 타프티에서요. 이것을 뭐 해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된다? 한면으로는 이 시나리오에 수능을 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역할, 배역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어떤 사회 체계 내에서 어떤 문화를 공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리고 늘 만나는 일상이 있고, 지금 그게 다 시나리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간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온도 지질이 없지. 아 이것이 내 운명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나리오가 평생 펼쳐지는 거고, 그 안에 평생 살다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어진 역할에서 반발을 하다가 간다든가. 근데 트랜서핑은 뭐다? 이 시나리오를 바꾸진 못하지만 필름을 바꿀 수 있다. 필름을 바꾸면 시나리오는 당연히 덩달아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트랙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나가시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나리오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뭐가 존재해요? 예외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접해도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예외라는 게 항상 있어요. 특히 심리학은 예외가 많아요.
통계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예외가 많으면 안 되고 예외가 없어야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이 모든 사람 똑같은 문제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예외가 존재한다. 이 시나리오 법칙 안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한 새로운 영화 필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선택하는 한 이 시나리오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고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선택의 예외. 또 하나의 예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선택의 예외는 긍정적인 의미고요. 또 하나의 예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유용함을 가져준다 이렇게 해요. 유용함. 그러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예외가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 따라하지 않을 때, 순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진다? 내쳐진다. 왜? 여기서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야 자꾸. 여기서 저항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반발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데 다른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원치 않는 형태의 필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또는 내 의지에 반해서 내 의도에 반해서 더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다? 이 손해보는 거죠. 이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힘든 트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시나리오 필름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거 자체는 의도와 반하는 일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에너지 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외 조항이에요. 두 가지가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은 뭐예요? 이 법칙을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기획해 놓고 흘러가게끔 필름을 돌리는데 이 이제 필름이 튀는 거죠. 이 튀는데 한쪽으로 튀는 트랜스퍼들은 조용히 자신의 인생 트랙을 만들어서 이동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라지고 이 필름에서 또 한 영역은 뭐예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더 안 좋은 필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외를 원합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들이받지 마세요. 현실에 무작정 손을 대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손을 대요. 너무 쉽게 빨리 반응을 해버려요. 어떻게든 뭘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불의를 보면 일단은 응징을 해야 돼. 그냥 막 복수를 해야 돼. 그냥 당장. 당장 가서 따져야 돼. 막. 이게 펜듈럼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서 주입받은 관념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트랜서핑 영역으로 와서 에너지 법칙으로 올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는 대부분 중에 상당수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본인이 서비스 업체, 뭐 가전 업체라고 합시다. 이제 거기에 블랙리스트로 올랐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전화하면은 쩔쩔맨다는 거야. 그리고 우대를 해준다는 거야. 막 빨리 반응을 해준다는 거지. 그게 좋은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긴 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화를 내고 소리를 쳐야 움직인다. 사장 나오라고 그래. 대표 나오라고 그래. 뭐 이러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득을 얻는 것 같은 그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이 시나리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트랜서핑의 접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멈추고 관조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손 안 대고 현실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게 트랜서핑이에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그 자신을 또 탓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한탄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그 상대방 상황을 원망하고 분노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 바꾸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 태도가 안 바뀌니까, 관점이 안 바뀌니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하라는 거 따라해도 안 먹힌다고요. 다운머리 알고리즘 그대로 뭐 이완하고, 나는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되뇌이고, 애써서 한번 심상화 해보세요. 되나? 왜 안 돼요? 이 기본 생각의 기본 바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관점 또는 관념,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대한 이 프레임이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트랜서핑 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법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쫓아다니고 신기한 거 쫓아다니고 좋다고 하니까 하고 하는데 되냐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펼쳐놓고 보시라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1년이 다 갔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1년 동안에. 1년이면 짧지만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 해 한 해 뭐가 달라졌냐고요. 5년 10년 뭐가 달라졌냐고요. 여러분,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뭐가 달라졌냐고요. 이거를 이제 잘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채널이 뭐 대단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트랜스피 홍보대사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통찰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 경험한 것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한번 비추어 보시고 느끼시면 이번부터는,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태도를 변화시켜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일단 이 그림.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예외 조항. 네. 이 숨막혀 보이는 이 필름에 시나리오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이 권리, 이 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쥐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로 선택을 했다. 네. 모든 게 선택이에요. 나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선택하고 이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네. 선택한다. 여러분들 말로 하세요. 네. 선택한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한다. 내가 아무리 공주에 몰려 있는 것 같아도, 절망에 처한 것 같아도, 모든 게 물거품 된 것 같아도,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도 나는 선택한다. 나의 인생을. 여기서 벗어나기를 선택한다. 더 치고 나아갈 것을 선택한다.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더 깊은 어둠이 찰수록 새벽이 가까운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새벽을 선택한다. 나는 동이 터오르는 것을 선택한다. 내 인생에 다시 볕이 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나는 선택한다.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잘못 건드리면 유도전이에 빠져. 잘 건드리면 탈출, 대탈출, 은밀한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이제 메타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머리 할 때 이 기본 이미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메타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다운머리까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다운머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뭐가 일어나느냐?
메타력이라는 메타파워, 메타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해요. 어디에요? 저 가능태 공간에, 예, 에너지 공간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메타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메타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수동소자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동소자. 이게 조금 뭐 전기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친숙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메타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의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외부 의도라는 개념은. 그런데 이 외부 의도라는 것은 능동소자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동 능동이란 말로 이미 설명이 다 됐어요. 메타력은 수동소자다. 그럼 수동소자라는 것은 전기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전력을 소비, 축적, 방출하는 소자다. 네, 그래서 수동소자니까 수동적으로 작동한다. 수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어떤 힘이 왔을 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네, 그런 형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네,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힘은 있어. 근데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이걸 메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려줘야 돼. 네, 활성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이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메타력이에요. 이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메타력. 그 외부 의도라는 건 뭐냐? 이건 능동소자라고 그랬죠? 능동소자는 전자, 전기 분야에서 이렇게 개념을 얘기합니다.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다.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키고 주파수를 변환시킨다. 예. 전기적인 에너지, 전류나 전압 이런 게 있어야 동작하는 소자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이잖아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은 다른 말로 흐름. 전류가 흐르죠?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수동소자는 이건 공급. 이것은 공급된 것을 축적. 예? 축적. 비축하는 거죠. 에너지를 비축, 쌓아놓고 그 다음 이것을 방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댐 같은 거예요. 댐. 예? 수력. 댐을 방출하면 이제 에너지가 확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에너지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야 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력은, 예, 에너지 원, 많은 에너지 원. 어떤 에너지 원? 뭐 하기 위한? 따음머리 하기 위한, 현실 창조하기 위한, 영화 필름을 바꾸기 위한 힘의 원천. 네, 힘의 원천. 그리고 외부 의도는 이 힘의 원천과 함께 맞닿아서 사용되는데, 이 힘의 원천을 끌어와서 뭘 한다? 흐름을 만들어낸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음머리까지만 얘기했을 때는 우리 편의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메타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편에서 하면 외부에서 어떤 기제로 현실이 움직이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쪽 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에서부터 에너지 차원의 세계. 그러면 따음머리를 했을 때 우리 뭐예요? 따음머리, 예, 잠에서 깨어나 의식의 점으로 돌아간다.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다. 그게 어디다? 외부 중심. 외부 중심을 곧 따음머리라고 그러죠. 내부 중심을 양미간에 있는, 예, 요거 내부 의도와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의 중심을 여기로 옮겨라. 예, 의식을, 중심을. 그래서 여기에 의식의 중심을 가져다 놓을 때 따음머리가 활성화되는데, 따음머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뭐를 뜻한다? 플러그를 전원에 꼽는 것과 같다. 콘센트에. 예,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것과 같다. 그러면 힘과 연결이 돼요. 어떤 힘과? 메타력과 이제 연결이 돼요. 메타력과 연결이 되면 이 메타력은 힘을 어디로 공급해요? 외부 의도로 공급을 해서 이제 외부 의도가 뭘 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어디를 향해 움직여요? 따옴머리 전원 꼽고 여러분들이 심상화하는 목표 프레임을 비추는 그 목표하는 현실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 이걸 원했어? 그 해당하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의도가 날라주는 거예요. 택배.
에너지 택배, 예? 현실 창조 택배. 외부 의도의 힘으로 이제 이 특정한 형태의 위치의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현실로 들어오면 이것을 흐름이라고 그러죠. 외부 의도의 흐름 또는 성공의 물결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탑프티 개념으로는 이게 새로운 영화 필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메타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메타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내부 의도예요, 외부 의도예요. 외부 의도잖아요. 내가 직접 손대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써서 할 때는 튕겨 나가서 손해보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멈추고 가만히 내면으로 돌아와서 이완하고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서 나와서 의식의 중심을 되찾고 나의 위치를 되찾고 다만 미래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메타력의 힘을 끌어와 외부 의도가 그 선택한 것을 흐름으로 가지고 온다. 현실로 나타난다. 이 원리잖아요. 이 순환. 탑프티 순환, 다운머리 순환, 트랜서핑 순환, 에너지의 선순환.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머리를 하는 때 이런 게 작동한다까지 알고 하시면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예? 다운머리 하고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 애를 씁니까 자꾸. 다만 내 심상을 유지하면 그만이에요. 예. 내 심상화를 한번 상영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심상화를 할 때는 여기 책에서는 내부 스크린에 비춰라 이 얘기했는데 내부 스크린은 내면에 있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란 얘기예요. 심상화하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내부 스크린에 비춘 것이 심상화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부 스크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구현됐다 이러죠. 현실로 나타났다. 외부 스크린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접촉하는 세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운머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주인은 누가 된다? 펜듈럼이 이것을 싹 낚아챈다. 펜듈럼이 이 다운머리의 위치를 펜듈럼이 가져갈 때 우리는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줄이 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면은 내부 스크린이 장악돼. 내부 스크린이 장악되니까 외부 스크린도 장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안팎으로 다 사면초가, 예? 안팎으로 다 점유되는 거예요. 펜듈럼.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은 잃어버렸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 밖에 어떤 일이 터지면 일희일비했다가 또 조용히 있을 때인데 내면에서 막 들끓었다가 예? 가라앉았다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펜듈럼에게 이 위치를 빼앗겼을 때 이 에너지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타력은 끊겼고 전원도 끊겼고 콘센트에서 분리됐고 외부 의도의 흐름도 끊겼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다만 어떤 일만 벌어져요?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일만 안팎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그게 이 영화 필름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 한면으로는 싸우지 말고 순응하면서 조용히 이 선택을 해나가라.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셨고요. 114페이지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힘의 지배를 너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묵인하려는 희망과 혼동하지 말거라.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현실에 순응해라, 시나리오에 순응해라 이런 얘기는 수동 모드를 사용하란 뜻이지 수동 모드가 곧 속박당해라, 지배를 당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114페이지 맨 밑에 시나리오가 영화 필름 속에서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프로그래밍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 한 것일까?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용함을 안겨다 주는 예외고 다른 하나는 손해를 가져다 주는 예외다. 네, 다 말씀드렸죠 아까? 네. 밑에 볼딕체
시나리오는 너희가 필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 이것이 예외 상황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어요. 아, 얘네들 역할 배정해줬더니 잘 수행하고 있네. 얘네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저 배역이 자기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잘 따라올 거야,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외가. 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시나리오는 너희가 필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 필름을 바꾸는 능력. 이 필름을 바꾸는 능력을 모를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 내 운명이 이렇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팔자 탓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아이고 부모 탓. 왜? 유전자 물려준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확 차리셔야 돼요. 유전자도 변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택에 의해서. 현대 과학이에요. 의학이고. 밑에 너희가 모든 법칙의 예외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느낌표.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겁주든 쫄지 말고 나는 예외야. 이렇게 하셔야 돼. 난 예외야. 나는 예외야. 야, 네가 그걸 한다고? 다 망해. 나는 예외야. 망해도 괜찮아. 왜? 나는 다시 할 거니까.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예외야. 이런 줏대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겁먹지 말고. 난 예외야. 너희들 쫄아서 겁먹고 있지. 난 예외야. 근데 이게 반대야. 우리는 반대. 나는 예외가 아니라 나는 예외가 될 수 없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심지어 전혀 관련 없었는데도 굳이 그 안 좋은 곳에 속하려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건강염려증도 그런 거잖아요. 네. 별로 관련도 없었는데 심지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TV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뭐 어째라 저째라 뭐 이거 어쩌다 저쩌다 뭐 얘기 듣고 나서 겁을 덜컥 먹어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보험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었는데도 그래도 걱정이야 이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돈 걱정하고 또 연결이 되지 그게. 노후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 관련 없었는데 심지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예외 없음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에너지 계속 빨리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현실을 선택할 때 지금 너희가 따르고 있는 시나리오는 너희를 놓아주고 너희가 목표 프레임을 비출 때면 너희가 갈아탈 새로운 영화 필름에 자리를 내어준다. 네. 선택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택권을 쥐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원의 수문장이라고 들으셨죠? 트랜서핑 1.0 버전 책을 보시면 영원의 수문장, 예? 게이트키퍼. 문 앞에서 야 스톱, 너 뭐야, 어디가, 안 돼, 돌아가. 야 자격증 보여줘. 인가증 보여줘.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 출입증 보여줘. 이제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영혼의 수문장, 가능태 공간으로, 예? 메타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거 내 거야. 야 비켜. 내가 갈 거니까. 야 여기 내 길이야. 비켜. 여기 내가 드나드는 문이야. 비켜.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되는 거야. 막 수문장 보고서 쫄고 있었는데 어이구 가만 있어봐. 저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엄호하고 있고 경호하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안녕?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냥. 수고해. 들어간다? 아 예 이거죠. 그냥 선택권을 사용하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거야 이거를. 네. 넌 못해. 예외 없이 너도 안 돼. 꿈 깨. 이런 거잖아요. 115페이지. 주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야, 이거 멋진 말입니다. 예. 주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너희는 살아있는 등장인물로서 영화를 거닐게 된다.
순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필름 안에서 은밀하게 깨어있다. 은밀하게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왜? 메타력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조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걸 못 참고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하니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계속 손해보는 거야, 계속.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완전히 내가 힘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힘이 바닥나셨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축복이에요. 네. 왜? 힘 빼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힘이 다 바닥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내면의 선택, 이런 건데, 이걸 모르고 계속 어떻게 힘을 또 키워가지고 또 대들어. 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또 자신을 괴롭히는 데다 그 힘을 쏟아요,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서 탈출구,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면, 다시 한번 기운내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다 끌어모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제발. 제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내 존재 지금 위치 설정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걸 알고 있다. 나는 깨어난다. 나는 의도한다. 나는 이 순간 깨어난다. 나는 원하는 미래 프레임을 선택한다. 나는 의도한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마지막 단락. 너희는 사건과 무관하게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모든 게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그 모습을 관찰한다. 어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라.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멈추고 물러서서 바라봐라. 지켜봐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살펴라. 이걸 배우셔야 된다니까. 이 태도를. 어떤 사건,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대지 마세요. 일단 멈추는 걸 연습하시라고요. 일단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고. 이거 방관하란 뜻이 아니에요. 무책임하란 뜻이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습관적, 관습적으로 반응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잘 되든가요? 안 됐잖아요. 긁어부스럼이잖아요. 오히려 일을 키우잖아요. 문제를. 제발 좀 잠시라도 멈춰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세요. 어떻게 가나. 이게 타프티든 트랜서핑이든 방식이에요. 외부 의도가 작동하는 방식은 직접 손대는 게 아니고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의도만 하는 거예요. 다만 기가 막히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로. 문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벌어지면 아이고 야 펜듈럼이구나, 망했다, 유도전이구나, 망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망했다 하니까 옳거니 그래 너 망했다 하는 거지. 이중거울이. 이거를 잘 여러분 현실에서 적용을 하시면 문제 장면이 오시더라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더 큰 힘이에요. 잘 풀릴 때보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외부 힘. 메타력을 사용하는 원리. 외부 의도가 작동하는 원리. 다운머리는 어떻게 현실로 되돌아오는가. 이 원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다운머리 계속 적용 시도를 해보시고요. 특히 마음의 태도를, 근본 바탕을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트랜서핑 1.0이든 1.5든 2.0이든 10.0 버전이 나오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최신 기법이 와서 바딤이 나타나서 현장 1대1 코치를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돼도 잠깐이에요. 돼도. 집에 가면 안 돼. 같이 있을 땐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요걸 가장 중요시 저는 강조합니다. 이게 심리맨이 얘기하고 싶은 트랜서핑이에요. 뭐 바딤이 어떤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는 전 모릅니다.
심리맨이 이야기하는 트랜서핑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